자, 먼저 물체란 개념이 있습니다. 자, 사실 물체란 개념, 뭐 흔히 말하는 물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물체의 정의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을 표현을 못할 것 뿐이죠. 물체란 게 뭐죠? 여러분들, 구체적인 모양이나 또는 부피를 가진 것들을 우리는 물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건 교과서적인 정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만지고 듣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내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물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물체를 갖다가 만드는 일종의 재료 개념이 재료가 되겠죠? 물질이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란 것은 바로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체를 이루는 성분이다 또는 재료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그러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재료, 즉 성분이기 때문에 질량을 가지겠죠. 또는 밀도를 가지든지 부피를 가지겠죠. 예, 를 가진다. 자, 이렇게 제가 표현해 볼까요? 자, 그래서 물체와 물질이란 개념을 우리가 일단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쭉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원소가 뭐냐? 자, 원소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갖다가 맨 처음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보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원소 이야기가 나오면 보일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부아지에. 예, 이 사람. 사실 원소란 이야기를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할 때 보일과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보일과 라부아지에 의해서 원소란 용어가 처음 제시가 되고 현대적인 개념을 갖다가 정리하게 되는데, 그 개념이 뭐냐? 원소란 게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성분이다. 기본 성분이다. 다시요. 물질을 구성하는, 즉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성분을 갖다가 우리가 원소라고 한다. 그리고 화학적 방법으로 분해되지 않는다. 자, 이게 원소의 정의입니다, 사실이요. 그런데 보통 원소란 말 자체오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원자란 말 자체오고요. 의미적으로 같은 의미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고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물론 여러 가지 화학자들, 사람들마다 각각 달리 이야기하겠지만은 저는 이 원소란 개념과 원자란 개념은 좀 더 다른 개념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 원소란 개념은 일종의 셀 수 없는 입자예요. 즉, 셀 수 없는 입자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럼 원자란 개념은요? 바로 셀 수 있는 입자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원소란 개념과 만약에 원자란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요. 원자와 원소는 다른 개념이다. 어떻게 다르냐? 자, 여러분들, 자, 먹을 거 갖고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시중에 나오는 ABC 초콜릿 있지 않습니까? 자, 이 ABC 초콜릿이라는 봉지 하나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A라는 초콜릿, B라는 초콜릿, 그 다음 C라는 초콜릿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봉지 내에 각각 A라는 초콜릿과 B라는 초콜릿과 C라는 초콜릿이 몇 개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봉지 뜯어서 각각 세봐야만이 우리가 각각의 개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ABC 초콜릿이라는 한 봉지 안에는 결국 A라는 초콜릿, B라는 초콜릿, C라는 초콜릿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요. 자, 그 의미를 갖고 여기다 선생님이 원자와
원소라는 개념을 이해시킨다면 요 이야기 되는 겁니다. 자, A, B, C 초콜릿에 대한 대표 초콜릿이 있다. A, B, C라는 초콜릿이 되겠죠. 요 개념이 바로 원소의 개념이 되는 거고, 자, 봉지 뜯어가지고 A 초콜릿을 세어봤더니 뭐 5개 들어있고 6개 들어있고 5개 들어있다. 자, 이 각각의 셀 수 있는 이 입자들을 우리가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요, 원자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그래서 제가 여기 정의에다가 원소의 정의에다가 기본 성분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 결국 대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원자는 개념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미리 제가 이야기할게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입자다. 돌톤의 원자설에 하면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입자다라고 해가지고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 원자가 바로 셀 수 있는 입자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소란 말과 원자란 말을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구별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원소와 원자의 개념을 좀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실 뭐 우리가 원소란 단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물질이라는 단어를 공부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저는 물질에 대한 그럼 구분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요. 물질의 구분이요. 자, 여러분들 물질 구분한다. 이게 뭐냐?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뭐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되게 복잡하시니까요. 제가 아주 요점 정리를 해버릴게요. 자, 물질을 구분하는데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하나는 순물질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바로 혼합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혼합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순물질과 혼합물이 있는데, 자, 그럼 순물질이 뭐고 혼합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순물질은요, 한 종류의 물질로만 존재하고 있는 게 바로 순물질입니다. 한 종류예요. 분명히 제가 한 종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혼합물은요,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다. 섞여 있는 물질을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자, 순물질과 혼합물 차이 분명히 여러분들 아시겠죠? 한 종류고 여기는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차이를 우리가 선생님은 여기다가 구분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구분 기준이요. 즉, 순물질이라는 것과 과연 혼합물을 갖다가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 구분 기준이 바로 물질의 특성이에요. 물질의 특성이다. 물질의 특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겉보기 손질 있잖아요. 예, 겉보기 손질. 겉보기 손질이라는 게 뭐예요? 뭐 색깔이라든지, 뭐 맛이라든지, 뭐 냄새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겉보기 손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기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세기 성질. 세기 성질은 물질의 양에 따라 변하지 않는 성질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뭐 끓는 점, 녹는 점, 용해도, 밀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적어드려 볼까요? 자, 끓는 점. 그 다음에 뭐 녹는 점, 용해도, 그다음 밀도. 자, 이런 것들 등은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양에 관계없이,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것들이야. 그리고 그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바로 물질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물질과 이 혼합물을 이 물질의 특성을 통해서 어떻게 구분하냐 이겁니다. 자, 적어드립니다. 순물질은요, 자, 끓는 점이라든지 또는 뭐 밀도라든지 녹는 점 등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일정한 거예요.
일정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한 종류의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한 끓는 점이나 밀도나 변하지 않고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혼합물은 달라요. 혼합물은요, 끓는 점, 다음 밀도, 자, 이런 것들이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섞여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섞여 있는데 각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진다. 그대로 가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각 성분 물질,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혼합되어 있을 때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의 각각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질 또한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성질들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끓는 점이나 또는 밀도나 이와 같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을 할 때 또는 일반적으로 기준을 갖다 만들 때에는요, 끓는 점 갖고 이야기를 해요. 끓는 점이 얘는 일정한 반면에 얘는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물질이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 H2O. 물은 끓는 점이 100도씨예요. 그래서 수평한 부분이 한 군데가 나오는데 만약에 물과 에탄올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물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끓는 점이 두 군데가 나와요. 78도씨라는 에탄올의 끓는 점과 그다음 100도씨라는 물의 끓는 점 두 군데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어떤 차이신지 여러분들이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이 순물질을 또 두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순물질을 두 가지로 나누면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헛원소 물질이라고 합니다. 헛원소 물질. 예, 그리고 하나는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화합물. 자, 그러면 헛원소 물질과 화합물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 자, 헛원소 물질은요, 헛 하나예요. 원소. 자, 어떻게 하면 이야기하면 되겠죠?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 바로 무엇이다? 헛원소 물질이다.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졌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어떤 게 있죠? 금속이요. 금속이라면 뭐 금이 있겠죠. AU라는 금. 자, 뭐 금. 그다음에 AG라는 은, 뭐 철. 이런 것들 등이 금속 등이 헛원소 물질이다. 구리. 됐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주기율표상에서 영적 또는 18조 원소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적어드린다면 He, 헬륨입니다. 헬륨. 제가 원소 기호를 안 써드린 이유가 뒤쪽에서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말만 하겠습니다. 헬륨, He. 아르곤, AR이죠. 아르곤, AR. 자, AR. 얘는 HE. 한번 써볼게요. 다음에 크립톤, 크세논,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또한 하나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헛원소 물질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이원자 분자가 있어요. 이원자 분자인데 헛원소 물질이다 이겁니다. 그게 뭐죠? 자, 수소라고 한다면 H2라고 하죠. 여러분들 수소. 그다음에 산소라 한다면 O2라고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질소라 한다면 N2죠. 됐죠? 그다음에 염소라 한다면 Cl2죠. 됐습니까? F2, Br2.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실까요? 어때요? 이원자 분자야. 원자가 두 개씩 다 있죠. 하지만 원소의 종류는 몇 종류죠? 한 종류예요. 원소가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소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헛원소 물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합물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이 화합물이죠. 즉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얘가 본다면. 자, 아까 이야기했던 물, H2O. 됐죠?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라 한다면 뭐가 있겠어요? CO2가 있겠나요? 자, 뭐 그 다음에 염화수소라고 합시다. 염화수소. HCl. 그 다음에 메테인 또는 메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메탄. 좀 메탄 쓸게요. CH4.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입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만 갖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H2SO4 같은 것들이요. 예, 황산이죠. 요건 보세요. 이거 황산이에요. 황산이라 쓸게요. 제가요. 자, 요것들 보세요. 이건 세 가지 원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소, 황, 산소라는 세 가지 원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바로 화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